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은 교과서 57쪽, 5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정부의 발표대로 이제 만나서 이 단어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이 뭘까요? 예,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여기에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뭐뭐화라고 나와 있네요.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을 한번 얘기한다면, 자, 기계화. 자, 인간이 기계화 된다라는 말 우리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기계화 된다는 뜻이 뭐예요? 기계처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즉 기계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사회화는 사회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회처럼이 어떤 건데요? 인간이 생활하는 곳이 사회고 결국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서 사회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여러분 타잔이라는 영화 쌤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알죠? 요즘에도 가끔 영화로 이렇게 새롭게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타잔 또는 정글북 어렸을 때 동화책도 읽었고 만화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로 얘기한다면 늑대소년 송중기 박보영이 나왔던 늑대소년 자, 있죠. 자, 이 영화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잔 주인공이 타잔이 누구랑 같이 살아요? 제일 처음에는 원숭이. 원숭이처럼 행동을 하죠. 정글북, 늑대소년이죠. 늑대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늑대처럼 행동을 해요. 송중기도 초반에는 늑대처럼, 맞죠? 말도 통하지도 않고 늑대처럼 어르렁거리기만 하고, 맞죠? 먹는 것도 늑대처럼 뜯어먹고 핥아먹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타잔이 누구를 만나나요? 여자 주인공인 제인을 만나게 되죠. 제인을 만나게 돼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식,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라든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사람 섞여서 생활하고 하게 되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정글북도 마찬가지. 동물들하고 생활하지만은 인간을 만나게 되고 인간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인간하고 동물 사이에 어떤 교류 이런 것을 하고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늑대소년도 마찬가지. 박보영을 만나가지고 인간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과 같이 비슷한 사람처럼 변해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결국에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지고 사람답게 산다. 그런 과정 우리는 사회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면하라고 보면 되겠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가는 과정.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밑에 보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배우는 걸 언제 배우냐면 학생 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화는 어떤 일정한 시기에 배우면 끝이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죠. 선생님도 사회가 변하니까 그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려면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될 거예요. 나이가 60대인 노인들도 70대 80대인 노인들도 사회가 변한다면 그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회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사회화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타잔이나 정글북이나 늑대소년을 보면 어렸을 때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뭐 어떤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그 주인공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결국에는 인간 생활에 섞여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배우는, 결국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된다라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다스렸어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 인도 늑대 소녀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라는 그게에서 다루기로도 했고, 또는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아밀락 카밀란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도의 가축들이 계속 야생 동물에 의해서 그 도축당하고, 도축은 사람이 하는 거죠. 야생 동물에 의해서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동물을 어떻게 하자, 잡아서 처리를 하자라고 해서 그 동물을 처리하러 갑니다. 근데 동굴에 갔는데 동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늑대 새끼하고 사람 어린이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사냐, 이 사람들이 늑대를 다 처리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지식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뭐 태도도 가르치려고 했어요. 먹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런데 제대로 된 언어도 배우지 못했고 계속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사람을 보면 물려고 하고 결국에는 적응하지 못해서 몇 년 뒤에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이 늑대 소녀는 결국에는 제대로 된 사회화가 되지 못했죠. 왜? 어렸을 때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하는데 그 결정적인 시기에 사회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늦게는 조금이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음식을 먹을 때 사람처럼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그런 행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를 하고 그 결정적 시기를 넘어가서 배우다 보면은 배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뭐 배우려면 어렸을 때 배워야지 기억도 잘 나고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옛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보면 되고, 다음 사회화의 기능이라고 해서, 자, 우리 사회화가 사람처럼 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 사회적으로 구분해 보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배워서 나를 완성할 수 있겠죠. 즉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나의 인성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 이러한 행동은 해도 돼,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마 라고 배워온다. 그러면 하지 마라는 행동은 안 하게 될 거고 해도 되는 행동은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거다 보니까 문화가 계속 이어가게 되는, 즉 문화 전승의 측면, 사회적 측면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자, 사회화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화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자, 하나는 재사회화, 하나는 얘기사회화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재라는 말 뭐예요? 재. 그렇죠? 다시죠. 다시 필요한 것을 배워서 내 거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우리 사회는 고정되어 있어요? 변해요? 사회는 변하죠. 맞죠? 사회가 변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적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가 변하게 되고 그 변동에 맞춰서 적응하는 방법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배우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재사회화는 다시 배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 예를 든다면 연수 한번 생각해 봐요. 연수. 자, 우리 교사 연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워왔어요. 맞죠? 그러면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평생 가르치는 거 똑같은 내용만 가르치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방법도 옛날에는 강의식 했다면은 새롭게 뭐 토론식이나 뭐 프로젝트나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배워야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도 꾸준히 계속 연수를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사로서 배운 내용이 있지만 사회가 변했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다시 계속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배워서 여러분한테 또 다시 전수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교사 연수 이런 것들을 우리 제4회화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다음 얘기사회화. 얘기 우리 다르게 해석해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리 필요한 것을 배워가지고 내 거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얘기사회화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미래에 속하게 될 집단에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과정이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의 사례로 어떤 걸 들 수 있느냐? 자, 오리엔테이션 우리 OT라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 이게 얘기사회화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1학년 때 우리 송현여고 들어왔을 때 프리송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진학부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교실은 어디에 있고 뭐 어떻게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되고 등등등등을 진학부장이나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아마 사전에 여러분들이 3월 1일 2일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사회화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대학교 갈 때 많이 하는데,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2월 달에 학생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모둠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돌면서 학교 안내도 해주고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선배들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또는 주변 자기 동기들하고도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해가면서 친하게 지내고 해서 학교생활 실제 입학을 했을 때 학교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오리엔테이션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배우게 된다고 해서 얘기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화 유형은 크게 제4회화, 얘기사회화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 책에 잘 다루고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